주창님입니다. 이제 실제 강의도 좀 막바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본 비용과 자본 구조만 다르면 기본적인 기업 재무 활동에 대한 기초식 소개는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. 이번 주 주차가 딱 그 마지막에 남은 자본 비용, 그리고 다음에 할 게 자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스탠포드에 갈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. 그때 거기 가서 본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. 네가 왜 거기서 나와,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왜 여기 있지? 했던 조각상입니다. 우리말로의 작품명은 깔레 시민인데요.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. 원래 깔레시, 프랑스 북부에 있는, 그래서 영국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죠. 도보였고 바로 앞에 있는 그 깔레시의 시청 앞에 세울 동상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 시청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고 이게 그거랑 인터넷에서 보던 그거랑 비슷한데 이게 왜 여기 있지? 같은 거 갖다 붙인 건가? 그러고서 딱 봤는데 진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거기 있지? 여기 있지? 깜짝 놀랐습니다. 당시에. 근데 후에 알게 된 얘기인데, 되게 이런 거는 주주에서 만드는데요. 이런 조각상들은 다 주주에서 만든다고 해요. 근데 그 틀로 대략 한 20개 정도 일반적으로 예술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다만 그 로댕이죠.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딱 12개만 만들었다고 그러고요. 그중 하나가 여기 스탠포드에 있는 겁니다. 보시면 여기 다 떨어져 있는데, 원래 이게 다 붙어 있었어요. 6명이 딱 붙어 있는데, 그래서 다 쪼개놨습니다. 여간에, 이 깔레 시민 같은 경우는 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됐는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, 짧게 좀 얘기해드리면, 100년 전쟁이죠. 프랑스와 영국. 프랑스의 왕위 계승 전쟁이죠. 그죠? 거기에 대해서 그 100년 전쟁 서막을 알린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크래쉬라는 곳인데요. 크래쉬에서 전투가 먼저 영국 에도 3세랑 필립이랑 붙었습니다. 프랑스랑 필립이 붙었는데, 영국군이 엄청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죠. 그래서 이 대승을 거둔 영국왕 에도 3세가 왜 깔레로 진군했는지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칼레가 영국 본토랑 프랑스를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항구이긴 하지만, 이미 파리 북부의 대영지를 가지고 있던 윌리엄, 그 당시 프랑스 이름은 기욤이죠. 기욤, 또 노르망디가 이미 영국을 넘어가서 영국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이미 파리 북부의 대영지를 가지고 있는데, 그런 영국 왕이 굳이 대승을 거둔 후에 왜 깔레를 갔을까? 그냥 파리로 진군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. 무주공산이죠, 그죠? 탈탈 털어서 탈탈 털렸으니까. 근데 왜 깔레로 가는지는 아무도 좀 의문성 상황은 남아있습니다. 여간에 전략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봐야겠죠? 근데 물론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죠. 여간에 프랑스에서는 크래쉬에서 말도 안 되는 대표를 했기 때문에 깔레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깔레 시민들이 1년 정도 항복을 안 하고요. 저항을 계속했다 그래요.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는데 1년이나 버텼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? 하지만 이제 유럽은 좀 재밌는 게, 항복을 할 때 뭔가 싸울 무기가 떨어졌거나 양식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항복을 합니다. 우리나라처럼 죽어도 안 해, 일본처럼 다 복수한다, 그런 게 없어요. 싸울 수 있는 게 있다, 버틸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싸운다는 거죠. 그리고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면은 그냥 항복합니다. 항복조차도 계약이거든요. 그래서 이와간에 여기서도 깔레도 모든 양식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없어서 항복을 하게 되고요. 근데 너무 강하게 저항해서 깔레 전복하고 바로 파리로 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, 크래쉬에서 너무 크게 이겼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. 에도 3세가. 근데 너무 오래 버티다 보면 자기 계획이 다 차질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강하게 저항을 한 깔레 시민들을 전부 죽일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.
그러니까 그 항복 사절을 딱 하는데 그때 조건이 전부 안 죽이겠다. 대신에 대표 6명만 처형하겠다. 는 일화였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깔레 시민상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복 사절단이 딱 봐서 조건을 칼레시에 얘기하니까 칼레시에서 딱 한 게 그 당시 칼레시의 가장 부유한 인물이 유스타스 생피에르라는 사람인데요.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칼레의 대표 유지들, 일반 시민이 아니고 대표 유지들, 대표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7명이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. 총 7명.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중에 한 명을 또 살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딱 생페르 다음으로 6명 쭉 나왔는데 뭐 거의 동시에 나왔나 보죠. 뭐 그 전에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, 그 조금 늦게 나온 사람 빼고 6명이 이렇게 딱 간 겁니다. 예.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살려주죠. 예. 뭐 여왕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뭐 이런 사람들 처형하면 뭐 뭐랄까 태아에 나쁜 영향이 있을 거다.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다 살려주게 됩니다. 여하간에.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대비되는 모습이죠. 특히 우리나라 영화 중에 대립군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? 뭐 임진왜란 때 병역을 면할 수 없으니까 대신 부자들이 누구 자식을 대신에 누구 대신 세워서 군대에 보낸 그런 사람을 대립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 대립군 보면서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잘 버텼다는 거. 조선왕조 거의 500년 버티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참 신기한 거죠. 우리나라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. 딱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느꼈던 삶에서 자신이 치러야 할 비용 같은 게 무엇인지 이번에 여기 기업이 치러야 된 비용이 자본 비용이라면 그래도 개인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와중에 제가 또 방문을 잠깐 했던 곳에 또 이런 사진이 있었고 이거 제가 찍었기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. 전체적인 얘기 진행하기 전에 기회비용이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앞에서 말한 자본비용조차도 기회비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란 무엇이냐?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이죠.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빼면 그 개념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? 보이지 않으니까요. 딱 우리가 바로 인지하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. 하지만 대안들을 평가할 때 항상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항상 회자되죠. 하지만 우리는 행동경제에서 말하는 이콘이 아니죠. 그리고 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거의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도 없고 인지하는 사항들을 모두 계량화할 수도 없죠. 또 가뜩이나 최근에는 저희들이 접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들, 소스들이 좀 더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지하는 정보도 제 성향에 맞춰서 계속 노출시켜주고 그 외상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노출이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관심 가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평가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. 그래도 예술 좀 들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저희 애들이랑 함께 좀 뮤지컬 한 편을 보러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.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티켓 값이나 재반 사항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가정입니다. 그래서 티켓 값은 대략 5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물론 1인당 5만원이 아니고 원래는 더 많이 비쌌던 것 같은데 그냥 계산이 편하게 5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대전에 살다 보니까 서울대장원 교통비 왕복 서울에서
가서 또 교통비, 내 시내 교통비 뭐 해가지고 또 1인당 뭐 한 5만원 정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5만원 하니까 총 비용이 10만원이죠, 그죠? 예. 10만원이 소요됐습니다. 그럼 이때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? 이때 그냥 기회비용이 총 비용 1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또 문제는 근데 10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타 다른 정보가 더 있다면 이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지는 거죠. 그걸 안 봤으면 그냥 10만원을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. 예. 그래서 기회비용을 알아보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. 어디까지 알아봐야 되냐? 그거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뭐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몇 가지 정보를 좀 더 추려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뭔가를 선택했을 때 선택되지 않은 가장 좋은 대안의 가치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인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좀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우선 뭐 시간에 대한 걸 알 수 있겠죠. 예. 요즘 뭐 KTX 등으로 교통편이 좀 좋아져가지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대략 뭐 서울대전간 KTX 1시간이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대략 뭐 30분씩 잡아도 대략 3시간 정도 됩니다. 예, 그럼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보고요. 그리고 공연시간 있지 않습니까? 공연시간 자체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시간이 3시간인지 뭐 그냥 짧게 2시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제가 뭐 시간당 뭐 외부에서 특강을 하거나 심사를 한다 그러면 나가면 뭐 이것도 아닌데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계산이 편하게 똑같이 5만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정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 얻었으니까 기회비용 얼추 계산할 수 있겠죠. 예, 얼마인가요? 그렇죠. 35만원입니다. 예. 25만원은 5시간 동안 제가 뭐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거나 뭐 심사했다면 오후 20만원 벌 수 있는 거고, 거기에 10만원을 또 제가 또 썼죠. 예.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. 그렇기 때문에 25만원 10만원 더해서 35만원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와중에 5시간 동안 그 당시에 그냥 돈 벌 기회가 없었다면 뭐 쉽게 말해서 어디 안 가고 놀았다면 어떻게 될까요? 노는 대안이 가장 좋았다. 그 논 시간만큼의 가치는 10만원을 더 해야 뮤지컬 공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. 그럼 노는 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계량할 수 있을까요? 예, 다 주관적 가치 문제겠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 놀고 10만원 더 쓰는 게 나 혼자 그냥 딴 데서 뭐 쉬면서 노는 거보다 더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. 사람이 선택한 거는. 합리적인 인간이란 그냥 그걸 다 계량해서 평가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여간에 그럼 말로만 했으니까 좀 약간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. 이건 그 이중구 교수님의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행동경제학 관련 도서에 나온 내용에서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. 뭐 말은 제가 좀 바꿀 수 있겠지만 내용 그 자체는 그대로 발췌했다는 걸 밝히고요. 우선 뭐 어떤 예시로 든 내용은 뭐냐면 뭐 지금은 뭐 이슈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끔 방송에 타던 재테크 중에 하나인데요. 뭐냐? 뭐 와인 재테크입니다. 예. 근데 어떤 사람이 재테크용으로 이런 와인을 산 게 아니고 그냥 와인이 좋아서 그냥 20달러에 한 병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. 근데 그 와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만든 특정 와인이 화재가 났다든가, 근데 그게 갑자기 남아있는 거 갖고 심사를 하는데 대상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현재 가격은 75불까지 늘었다고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이 와인을 둘이 마셨다는 거죠. 예. 그럼 그때 이 와인을 마시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? 먼저 보기를 좀 볼까요? 예. 예, 1번 0달러. 예. 왜냐면 이미 그 와인의 가격을 지불한 상황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 마실 때는 난 뭐 한 게 없다. 예. 기피하던 걸 마신 거다.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예. 두 번째 20달러. 이미 20달러 지불한 거죠. 예. 그리고 세 번째는 20달러에다가 그 사고서 지금까지 보관할 때까지 이자 비용. 예. 20달러 플러스 알파인데 여러분들 이제까지
수업에서 처음에 재무관리 들을 때 돈의 시간가치에 들어갔을 테니까 뭐 엄밀하게 따져서 돈의 시간가치 이자 비용도 포함시키면 딱 더 맞겠죠. 예. 2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? 예. 4번은 75달러. 지금 그것을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. 예. 그렇기 때문에. 그럼 5번 하나 더 있습니다. 예. 마이너스 55달러. 딱 보시면 75달러를 가진 와인을 마셨지만 20달러만 지불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난 55달러를 벌었다. 그래서 마시는 거죠. 예. 여러분이 이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것을 고르셨습니까? 혹시 답이 없다던가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? 예. 아직 고르지 못하셨다면 대파이 기업처럼 기존의 이 문항에 대해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이 30%, 2번이 18%, 3번이 7%, 4번이 20%, 5번이 25%. 1번이 의외로 제일 많습니다. 2번이 5번.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, 세 번째 많은 게 4번. 예. 이렇게 되어왔네요. 예. 근데 생각외로 3번을 고르신 사람은 별로 없네요. 예. 3번 빼면 대체로 골고루 좀 나오는 상황인데, 여러분같이 돈의 시간가치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2번보다 3번을 고르셨겠죠. 예. 그런 거 보면 의외로 이런 행동경제학 연구하신 쪽에서 조사받으신 분들은 뭐 이런 수업을 받으신 분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예. 여하간에 뭐 1번을 고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? 1번? 예. 1번을 고르신 분들은 30%는 와인을 사기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이 메모런가 혹은 메모일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큰데요. 하지만 이제 와인이 재테크용이 될 정도면 다시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, 그죠? 예. 이를 이해하려면 좀 메모런가 비용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데, 메모일 비용은 일단 비용이 지출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도 그게 회수가 안 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. 현실에서 보면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용이 소모되는데, 중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뭐 불경기로 해서 중단되었다. 그러면 그 재개할 때 기존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뭐 회수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골조나 또 그런 거 다시 세워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기존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만 이만큼 줬으니까 그 위에서 더 지면 되지, 그래서 비용이 부분에 더해서 비용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아까 말씀드린 철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투자할 때 회수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뭐 되는 거죠. 그래서 회수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메모원가라는 거고요. 하지만 뭐 이게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때는 필요하긴 한데, 사실 뭐 그렇게 이게 회수가 되니 안 되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죠. 예. 또 그리고 회수가 될 거다. 뭐 와인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뭐 팔려고 하면 또 못 팔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메모는 건가?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5번을 고르신 분이 두 번째로 많죠. 예. 많이 보이는데, 이건 뭐 투자의 결과로 여러분이 와인을 팔았다는 얻었을 수익이죠, 그죠? 하지만 뭐 마신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닙니다. 예. 해당 책에서는 심적회계라고 해서 멘탈 어카운팅으로 설명을 합니다. 그럼 정답은 뭘까요? 예. 정답은 4번입니다. 다시 팔면 받을 수 있는 75달러만큼 포기하고 마셨기 때문이죠. 예. 이 4번을 고르신 분들은 대부분 경제학자 분들이래요. 예. 대부분은 그 외 분들은 뭐 다른 거 골랐다는 얘기죠. 예. 1번부터 5번까지. 그러다 보니까 뭐 보시다시피 이 기회비용의 개념이 뭐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뭐 여기서 몇 가지 정보가 더 있다면 4번이 답이 아닐 가능성도 또 있겠죠.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안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, 뭐 예를 들어서 이 와인을 뭐 이렇게 75달러 파는 게 아니라 뭐 증류시켜서 꼬냑을 만들 수도 있죠. 예. 그러면 그때 넘기는 수익이 얼마가 될까? 예. 그게 75달러보다 높으면 그 가치가 또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. 예. 물론 낮다면은 뭐 이게 75달러가 기회비용이 되겠지만, 예. 또 그 넘길 때 뭐 수수료가 될 수도 있죠. 그럼 또 빠져야 되죠. 예.
왜냐면 제가 뭐 택배를 통해서 넘겨주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? 75달러 팔더라도. 예. 뭐 딱 봤을 때 요 1번부터 5번 중에 이게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5번이 가장 마음에 드는 답입니다. 저는 이콘이라기보다는 좀 휴먼에 가깝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. 하지만 뭐 차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콘으로 살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. 휴먼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이콘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뭐 옆으로 많이 했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. 정보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의사결정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할 때는 기회비용은 꼭 기억해야 되는 비용이다. 그리고 명예비용은 반드시 잊어야 한다. 는 얘기죠. 예. 이것을 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